이미 눈치챘다시피 이명박 세력, 친박 세력들이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벌써 경쟁 구도가 들어간 거고,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에 관련돼서 어떤 무기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무기가 가장 지금 현실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냉철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약발을 받으려면, 낙동강 오리아 신세가 안 되려면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으면 뭐예요? 성냥이 있을 때 불을 붙여야 되는데 성냥이 없으면 불을 못 붙여. 그러면 핵무기가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쨌든 그 공식적인 행보를 이제 보이셨지 않습니까? 뭐 부인할 수 없는 게 전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쫙 노출이 되셨고, 정치적인 발언만 하시지 않았을 뿐 공식적인 행보를 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지무지 반갑고 기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아직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구할 건 없지만, 굳이 여러분들이 요구한다면 청와대 이 참모들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 여지까지 친박 세력들이라든지 구축하는 데 있어서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정도의, 그렇다고 해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버리면, 차 떼고 포 떼면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 누가 있으며 누구를 데리고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어쨌든 발언들이 나오긴 하는데, 저는 어불성설이고,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그 극혐하는 탄핵에 어쨌든 재활용이 돼서는 안 되는, 예를 들면 뭐 안종범이라든지 뭐 정호성이라든지 뭐 김한수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빼고는 어지간하면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판단으로 재활용을 해서 하되, 일거수일투족을 우리가 매의 눈을 켜고 보면 돼요.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바로 즉각 지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뭐 이 사람 저 사람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쨌든 이제 내년 총선을 위해서 이제 주변 세력들이 이렇게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 사람 같은 경우는 비판해도 되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지간해서 쓸만한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탄핵의 진실을 무기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그것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어쨌든 판단과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무기를 사용했을 때 가장 강력한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제 임무라고 보고 있고, 물론 안 해도 돼요. 저 이렇게 힘들게까지 할 필요도 없었는데, 어쨌든 잘못된 거는 뿌리 뽑아야 된다라는 제 성격 플러스 또 이 자유민주주의, 또 제 자식, 가족들을 위한 법치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어쨌든 저는 채널을 걸고 개박살을 나면서 2년 동안 했으니까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필요한 건 지금 탄핵의 어떤 누명을 벗어야 돼요. 근데 너무 이게 그 법률 용어라든지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좀 들으셨을 때 쉽게 이해하고 쉽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탄핵을 당했고 어떤 놈들이 어떤 방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그래서 억울함을 먼저 풀어드려야, 억울함을 풀으려면 국민들을 이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를 시켜야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정치를 하던 박 대통령이 핵심이 되고, 주변 인물들이 내년 총선을 치르고 어쨌든 세력 확장이나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게 박근혜 대통령의 이 탄핵의 진실, 억울함을 좀 누명을 쉽게 벗겨드려야지만 지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를 하시려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우파 진영의 결속입니다. 그러려면 일단은 첫 번째로 유영아에 대한 문제, 제가 좀 이따 또 말씀드리고 어제도 말씀드리고 내일도 방송에 나가겠지만, 유영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두 번째로는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핵심이 K미르스포츠재단 뇌물과 그 다음에 국정농단의 도구로 쓰여졌던 스모킹 건으로 사용됐던 태블릿 PC, JTBC 태블릿 PC하고 장시호 태블릿 PC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현실적인 것이 이제 태블릿 PC거든요. 뭐 누가 이걸 밝혔고 이런 것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무기를 어떻게 활용해야 앞으로 우리 쪽에 이득이 될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해 3월이죠. 대구 달성 사저에 입주하신 후에 약 한 1년 만에 첫 외출을 하셨습니다. 이로써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식적인 정치 행보를 하시게 된 건데요. 탄핵 이후 현재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이 정치권이나 언론에서 기출을 주목하고 있는 상태고요. 더 나아가서 박근혜 대통령 입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두려운 나머지 여기저기서 음해 공작질을 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일단 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김기현은 당선이 되자마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을
예방하려고 했었지만 현실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만 예방을 한 상태고 이달 19일, 그러니까 4.19죠. 4월 19일 이 박근혜 대통령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예방한다고 합니다. 제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4월 19일, 여기 좀 뜻깊은 또 날이긴 하죠. 4.19 혁명. 그래서 박 대통령이 지정한 날이기도 하고, 이 날에 일로 와. 그래서 김기현이 이제 가는 겁니다. 그때 이제 무슨 얘기가 오가겠죠? 그랬을 때 그 시점 이후부터 본격적인 색깔이 드러날 거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식으로 정치 행보를 보이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국민들의 지지를 얻고 정치를 하시려면요, 반드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유영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신 후 탄핵의 진실, 이런 걸로 돌파하셔야 된다. 그 이유는요, 너무나 간단합니다.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잘 알고 계신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이 얘기를 하겠다, 입장 표명을 하겠다라고 박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더 기다려 볼 수밖에 없는 건데, 4월 19일 이후에 아마 제일 먼저 정치적인 발언 나올 때 유영아 얘기를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요, 유영아 이 인간 때문에 물론 결정적으로 탄핵이 확정이 된 것도 요 스파이 요놈 때문인 거고, 유영아로 인해서 뭐 집 문제, 뭐 책 문제, 각종 뭐 허리가 굽었다, 무슨 입천장이 내려앉았다, 뭐 치매설부터 이 유영아로 인해서 상당히 그 대통령의 이미지가 너무나 많이 훼손됐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는 최소한 이 우파 국민들, 좌파들은 여기에 관심은 없겠죠. 우리 우파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도 4분 5일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충분히 했던 것도 유영아예요. 요것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신 후에 사항에 따라서, 아니죠, 사항은 아니고 이제 곧 SK그룹의 최태원 회장 쪽에서 자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약발을 받으려면, 낙동강 오리아 신세가 안 되려면 강력한 무기를 들고 있으면 뭐예요? 지금 뭐 성냥이 있을 때 불을 붙여야 되는데 성냥이 없으면 불을 못 붙여. 그러면 핵무기가 있어도 쓸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런 그 SK 채태원 탄핵 주범들의 어떤 부분에서 터져 나올지 모르겠지만 너무 코너에 몰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놈의 아가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른 시일 내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먼저 폭로를 하셔야 앞으로 정치 활동에 힘을 받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뭐 죽소서 개줄 일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무기 들고 있어봐요, 나중에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는 탄핵의 진실을 폭로하는 길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좌파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국민의힘 당에서 지금 중대선거구제부터 해서 내각제를 가기 위해서 박근혜 신당을 만들게끔 저들이 만들어 놓은 거고, 그리고 지금 개헌 문건에 대해서 한겨레에서 막 박 대통령과 지금 엮으려고 기사들이 나오는데도 거기에 대한 반대 논평이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이미 눈치챘다시피 이명박 세력, 친박 세력들이 분리가 돼 있는 거예요. 벌써 경쟁 구도가 들어간 거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이명박이 뒤에서 주도하고 이명박 친이계 세력들이 윤핵관이 탄핵 세력들 아닙니까? 김무성부터 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까지는 박 대통령이 어쨌든 뭐 두문 분출이라는 단어가 쓸지언정 지금은 유영아 입에서도 두문 분출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제는 입장을 밝히실 때가 됐고, 그러니까 두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박 대통령이 자비를 베풀지 못하게끔 코너로 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4월 19일 이후에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떻게 입장에 나올지는 불을 보듯 자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진실을 폭로하는 길밖에는 이제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 세력들에게 박 대통령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그걸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K스포츠 미래재단의 출연금 문제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만이 아니라요, 안종범이 주도해서 전경련, 이런 그 탄핵 그 주범들, 사기꾼들, 고용태를 비롯한 서울 최대 운동부 애들 보셨지 않습니까? 안종범을 비롯한 이런 인간들의 자백을 받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힘이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이미 과학적으로 모든 진실이 밝혀져 있는 태블릿 조작을 폭로하시는 것밖에 없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신 것도 있고 태블릿 PC에 대한 각종 자료는 예전부터 갖고 계시고, 물론 뭐 저자인 뭐 변희재 대표하고 박근혜 대통령 간의 관계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정치하는 사람들은 오전에 내 친구도 오후 되면 적이 되고 오전에 적이었던 사람도 오후에 손을 잡고 같이 동지가 되듯이 그거는 비본질인 거예요. 본질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에 관련돼서 어떤 무기를 강력하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무기가 가장 지금 현실적이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냉철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미 이 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계시고 또 어느 시점에서 입장을 밝히시겠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요것 또한 조금 기다려 보는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자, 이게 재촉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저는 2년 동안 탄핵의 진실을 방송해온 그런 입장에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라도 조목조목 당시 어떤 조작이 어떤 세력에 의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국민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알기 쉽게 방송을 해드리고 궁지에 몰려있는 SK그룹의 SK 최태원 회장을 비롯해서 JTBC, 홍석현, 손석희 뭐 등등등 그 기자들 많이 있잖아요. 심수미부터 해갖고, 그리고 태블릿 조작에 가담했던 모든 사람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검사가 됐던 판사가 됐던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께 영상으로 제공해드릴 것을 약속드릴게요. 그리고 당분간은 현실적으로 태블릿 PC에 대해서 제가 방송을 하겠지만 K스포츠 미르재단 뇌물 관련, 뭐 SK 89억 뇌물 등등 뭐 정경련의 어쨌든 탄핵의 개입 정황 이런 것들이 보고 싶으면 2년 동안 엄청나게 방송했기 때문에 시간 나실 때 한 번씩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라이브 때라든지 이제 앞으로는 이 태블릿 PC 여기에 대해서 제가 중점적으로 방송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게 또 박 대통령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고 그게 지금 현실에 딱 맞는 거예요. 그게 가장 박 대통령에게도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고,